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오늘은 일들이 조금 많죠. 좀 슬픈 소식도 들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좀 어수선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몸을 담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느낌이 더 올 것 같긴 한데요. 6.17 대책 발표 이후에 보완 대책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는 이제 부담을 좀 덜하게 하고 실거주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이제 "집을 좀 그만 사세요."라는 의미로 세제를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어 주요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네 가지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등록이 2년 4년제, 8년제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폐지를 하겠다. 하지만 그동안에 들었던 그 임대사업자들은 만기까지는 유지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시장의 동향과 평가 6.17 대책 이후에 정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말 그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고 오히려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상순세는 이 지역은 둔화가 됐지만 수도권이 오히려 과열이 됐다.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올랐죠. 6.17 대책 이후에 상승세도 지속이 되고 이게 어느 특정 구가 아니라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권까지 약간 과열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리고 주택 시장의 기대 심리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좀 낮기도 하고 유동성이 많아서 이제 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높은 기대 수익이 좀 좋다라는 걸 낮추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반복해서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렇게 보완 대책을 내놓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30대들이 추격 매수를 조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심리가 오히려 불안하게 주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공급을 오히려 많이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미리 발표를 해서 이분들의 이제 막 심리적인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에 대한 경감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무주택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주택자들에게는 이제 공급을 조금 많이 해 주고 민연 주택에도 도입을 해서 주택 수를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득 제한이 좀 있었는데 그 소득도 130% 까지 확대해서 많이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최대 140% 까지 확대를 해서 그 기회를 주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생애 주택 에서 취득세를 또 감면을 해 주는데요. 근데 취득세 감면 금액이 1억 5천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인제 1억 5천 에서 3억 수도권 4억 까지 요게 50% 감면 좀 많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감면 대상 주택에 대해서 인제 음 재산세율도 좀 인하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크게 얼마나 작용할까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9천 호에서 3만 호로 추가로 늘려 보겠다. 이거를 또 2021 년부터는 사전 청약을 추진을 하겠다. 이제 급하게 먼저 뭔가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거 시너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죠. 이제 앞으로 요게 인제 보급되는 곳들이 또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대출 제한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6.17 대책 때. 그래서 말이 조금 청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피해를 봤다, 대출 규제는. 그래서 여기를 좀 반영을 해서요. 그 규제 지역 변경 전에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다음 주 7월 13 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인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게는 대출을 조금 더 그대로 원래대로 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세자
전세자금 지원도 청년층한테 좀 많이 해 주겠다. 금리도 낮게 해 주겠다. 이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보이세요? 많은 혜택이 좀 있어 보이나요? 네. 그리고 7월 10일 대책 중에서 인제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되는 부분인데요. 강화되는 내용을 딱 보면요.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 기존에 1 주택에서 3 주택까지는 1에서 3% 였는데 4 주택부터는 4% 였잖아요. 그거를 1 주택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2 주택부터는 8%, 3 주택 이상은 12%로 하겠다. 그리고 법인은 그냥 12%를 내라. 이 내용이고요. 양도소득세는요. 기존에 인제 1년 미만은 40% 였어요. 근데 내년부터 50%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거를 아예 70%로 하겠다. 그리고 2년 미만은 40% 적용했던 것도 그거를 60%로 하겠다. 그리고 아예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60%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2년 이상이 되면은 기본세율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요. 기존에 인제 0.6%까지 올리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1.2%로 올리겠다. 100%를 더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별로 지금 6%까지 올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6%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개인 같은 경우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8에서 12%, 그다음에 양도세 2년 미만은 60에서 70%, 60에서 70%. 근데 요 부분은 2021년 6 월부터 적용을 할 테니까 그전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율은 1.2%에서 6%까지 적용을 하겠다. 근데 이 종부세율 같은 경우는요. 개인마다 틀려요. 집이 많으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지 않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부세는 인별과세잖아요. 부부가 명의가 다르다 그러면은 인제 금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인제 개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12% 이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는 6%, 그다음에 추가 법인세는 20% 인데 이거는 내년부터 1월 1 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 세법은 올해 7월 달에 임시국회 통과되면은 그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찬찬히 하나씩 읽어 볼게요. 다주택자 대상의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은 3 주택자 이상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2 주택에 대해서는 1.2%에서 6%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건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고로 6%를 여기에 해당하는 6%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앞에 617에서는 지금 3%에서 4%로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냥 6%를 적용을 하자. 그리고 기본 공제는 원래 없애겠다고 했죠. 기본 공제도 필요 없다.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6%로 적용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요. 인제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6월 1 일까지 유예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어 2년 단기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40% 70%로 올렸고 그다음에 2년 미만은 60%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부분이요. 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요. 2 주택은 10%를 또 추가하고요. 3 주택은 20%를 추가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는 2 주택은 20%, 3 주택은 30% 외우기도 쉽네요. 그쵸? 10%씩 더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웃지 말아야 되는데. 취득세는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인상을 하는데 2 주택자는 8%, 3 주택자하고 법인은 12%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취득세 감면 배제에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다를 건 아닐 것 같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인제 부동산을 신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신탁사에서 냈는데 그거를 법을 바꿔서 개인이 내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인제 단기 임대 4 년과 아파트 장기 임대 매입 8 년을 폐지를 하겠다. 인제 앞으로 이런 등록을 못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단기 임대 신규 등록 및 장기 임대로 유형 전환은 절대로 불가하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 그 외에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 기간을 8 년에서 10 년으로 공적
공적 의무를 강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폐지 유형 관리에서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요. 임대 의무 기간을 경과 즉시 인제 앞으로는 연장하지 않고 말소를 고발을 시키겠다. 혹시 만기가 되지 않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면 자진 말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신에 인제 적법한 사업자에 한해서예요. 그동안에 임대 기간을 준수를 잘하고 이랬던 분들이죠. 여기서 인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그동안에 장기로 묶어서 팔지도 못하고 이제 보유하는 세대 수가 많았던 분들은 이렇게 자진 말소 희망을 해서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약간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하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나머지를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럼 이런 주택들이 혹시 나오게 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런 매물들이 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주택은 이제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보유하게 되면 요 혜택을 갖고서 마저 유지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진 말소를 해서 희망을 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 강화 관리를 하겠다. 매년 등록 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이거를 확인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요. 행정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계약, 신고 등을 핵심 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제 혜택 줬던 걸 전부 다 환수시키겠다. 그리고 등록을 전부 다 말소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말소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위반이 있으면은 전부 다 등록을 말소시키고 이렇게 세제 환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7월 임시국회 통과 때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6.17 대책하고 7.10 대책 발표 이제 적용 시점들이 나왔었잖아요. 쭉 훑어보면은 기존 다 동일한데 그때 이제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강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7월 중이었어요. 근데 7월 10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좀 빨랐죠. 그리고 요 부분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거 아시죠? 빌라 다세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대출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좀 강조해서 보는 부분은 법인에 대한 세제는 종부세 인상도 내년부터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추가 양도세, 법인세에 대한 추가 양도세에 대한 것도 어 어 법인세율 10% 올리는 것도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매물이 올해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그 대출 완화해 주는 거는 곧바로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정도 줄 테니까 내년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 사람들은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중과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가 강해요. 강한데 요길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표를 한번 저희가 입찰가를 산정을 하잖아요. 경매에서는 제가 이제 비규제 지역일 때 금액은 낮은 금액으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시세가 1억 8천 이고요. 감정가가 2억입니다. 여기에서 89%로 보통 낙찰을 받은 시세 대비해서, 하지만 감정가 대비해서는 80%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1.1%예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가서 비용은 그대로 하고, 이건 비규제 지역이니까 대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양도세율을 40%로 적용했을 때에는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한 160만 원 정도 남고, 그 대신에 2년 정도 돌리게 되면 요 차액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만 바꿨을 때 이 취등록세를 12%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내려서 양도세를 70%로 올렸습니다. 즉시 매도할 경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는 근데 80%로 하게 되면요. 여기 수익률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찰가율을 10%를 낮췄습니다. 이 낮춘 이유는 2억에서 30%가 저감이 되면 최저가가 1억 4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를 다운시켜서 보니까
취등록세 1,680입니다. 되게 높죠. 그리고 양도세율이 1,30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타로는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입찰가 자체를 10%를 낮추고 해도 순수익은 남는 게 없다. 즉시 매도는. 하지만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요 감정가로 팔았을 때에는요. 수익률이 높아요. 그쵸? 그리고 2년 이상 되면은 양도세율도 일반과세율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종부세가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보유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인별로 중과되는 거라서 요 부분만 좀 잘 관리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일반 매매에서는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경매에서는 입찰가를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또 나름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입찰가가 앞으로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니터를 해 봐야 되겠죠. 오늘 대책 이후로 추가로 집을 매입하는 데에는 분명히 부담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율도 인제 사람들의 열기도 어느 정도 식어갈지는 일반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가 경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모니터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일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서 오히려 이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모니터하는 것이 쪼끔 더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6.17과 7.10 대책 이후에 인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장담하거나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고요. 한데 인제 내용들을 보니까 집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거주 목적으로 똘똘을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주택 있던 거를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서 임대사업자는 인제 희망하는 사람들은 말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매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이 쪼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에는 분명히 인제 세금 때문에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익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익이 있는 시장으로 인제 이동을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수익형 모델이나 대출이 좀 나오기도 하고 종부세에 대한 세금도 조금 덜하고 수익형 이런 모델이나 뭐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인제 7.10 주택시장 보완 대책 내용은 뭐예요? "집 그만 사세요. 집 사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에요. 다주택자들 그만 사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정부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세금도 종부세도 그렇고 보유하는 집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오히려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앞으로 일반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제 경매 시장을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인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진 않네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인제 마지막 남은 시간 좀 잘 지내시고요. 내일은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